네, 최근 전기차 화재로 인해서 전기차 포비아가 확산하자 국내에서 전기차를 파는 모든 제조사에 배터리 정보를 공개하도록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또 모든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무상 점검도 권고할 예정입니다. 네, 자동차 업체들도 알아서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하는 등 대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는데요. 전기차 포비아 확산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근 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요새 많은 분들이 이제 전기차에 대한 우려가 크다 보니까 정부가 어제 긴급 회의를 열고 대책을 마련을 했습니다. 일단은 국내에서 판매되는 전기차에 어떤 배터리가 탑재돼 있는지 공개하도록 이제 권고를 하기로 한 건데 어제 대책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보다 이제 디테일한 정보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은 셀 단위의 형식 승인이 필요한 건데 원산지나 뭐 NCM이냐, LFP냐, 형식이냐, 그다음에 뭐 파우처이냐 이런 모든 정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예전에 예를 들어서 갤럭시 핸드폰에 삼성 SDI께 들어갔는데 이게 중국에서 생산된 거냐, 국내 생산된 거냐에 따라 가지고 논란이 좀 있었고요. 그 탭에서도 중국산 배터리에서 불량이 발생했을 때 국산을 교체 중 이런 이력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조사만 공개한 거 가지고는 다소 좀 부족하고요.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이 배터리 정보가 그동안 이제 영업 비밀이라고 해서 네네. 공개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좀 놀라웠는데 네. 그 이유가 있었을까요? 실제 이 부분은 저도 산업계 측면을 보면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원 소재 부품에 다각화라는 게 있어요. 예. 예를 들면 A라는 회사에서 부품을 수입을 하는데 갖다가 조립을 하는데 그 회사에 문제가 생기거나 화재가 발생하면 아예 자동차 생산이 중단되겠죠. 그러니까 동일한 차종에서도 다양한 공장에서 아니면 다른 회사에서 다양한 부품들을 다각화를 통해 봤거든요. 예전에 현대자동차가 예를 들면 타이어를 갖다가 한국 거, 금호 거에다가 넥센까지를 무작위로 끼워줬는데 고객들 중에 특정 브랜드를 선호하지 않고 불만을 갖는 고객들이 컴플레인이 하도 심해서 그걸 선택할 수 있도록 바꿨거든요.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고객들은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할 수 있거든요. 과연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다, 국산이다. 근데 이게 난징에서 만들어진 것도 국산으로 쳐야 되느냐, 오창에서 만들어졌냐 논란이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보다는 이제 9월에 디테일한 모든 방안들이 나오기로 되어 있는데 세부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좀 체계적으로 운영이 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디테일한 정보들, 세부 사항들의 정보가 조금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 해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공개를 다 하고 있나요? 근데 해외 같은 경우는 공개를 합니다. 근데 공개를 하는 목적이 우리와 달라요. 이게 불이 날까 봐 걱정이 돼서 공개한다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공개가 되는 건데 유럽 같은 경우는 자원 재활용 측면에서 공개가 됩니다. 유럽은 이 모든 것들이 형식 승인이거든요. 사전 형식 승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동차를 만드는데 배터리를 쓰겠다. 근데 이 배터리는 이러한 어떤 회사 제품을 갖다가 어떤 테스트 방법을 거쳐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형태로 패킹을 하는데 네. 어떤 충격 테스트를 했더니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모든 테스트 결과를 갖다가 정부에 제출을 하고 정부가 그 결과를 받아보고 문제가 없다 아니면 부족한 게 무엇이다 이렇게 사전 형식 승인 제도로 도입을 했기 때문에 공개가 안 될래야 안 될 수 없는데 그렇게 공개하는 목적은 그 배터리의 생산, 이용, 폐기, 재활용, 재사용까지 모든 걸 생애 주기를 관리를 해가지고 환경적인 면에서 낭비가 없도록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 판매되는 전기차에는 보조금을 주는데 배터리를 재사용이나 원자재 재활용면이 몇 % 이상이어야 된다 이런 제한 조건도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2018년부터 배터리 이력 추적 플랫폼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8월부터는 배터리 재사용에 대한 걸 의무화해서 이게 화재가 발생했거나 사고가 났거나 하는 이력 데이터들이 많이 축적돼 있거든요. 결국 우리나라도 배터리 회사를 공개한다 중요한 정보인데요. 그거에 덧붙여서 어떤 배터리 회사가 어떤 사고나 불량이나 화재가 발생했는지 이런 정보와 더불어서 배터리 형태나 아니면 원 소재에 따른 이런 데이터까지 축적이 돼야 소비자들이 옳은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 측면도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이게 이제 권고 사항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게 권고를 넘어서 의무화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보시는지요? 예, 의무화되는 건 필요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 인증 제도를 가면 의무화할 필요도 없이 무조건 모든 정보가 제출이 돼야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고요. 예전에 우리나라도 자동차가 사전 인증 제도였습니다. 92년 초반에. 그랬다가 98년에
미국하고 한미 FTA가 되면서 미국은 PL법이라고 소비자가 집단 소송을 하잖아요. 정부가 인증을 해주니 물컵에서 문제가 생기면 고객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거든요. 그러니까 신고제로 알아서 물건을 팔아라. 문제가 생기면 집단 소송으로 기업이 감내해라. 이런 제도인데 한미 FTA 때문에 미국의 어떤 그 자기 인증 제도를 우리가 들여온 것이고 미국과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형식 승인 제도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쪽으로의 전환도 이제는 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전기차 화재 이후에 기업들이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현대차도 그렇고 BMW도 그렇고 앞서 전해드렸던 이제 뭐 폭스바겐, 아우디도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를 했는데 네. 결국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벤츠코리아가 이거를 공개할 것이냐. 지금 네네. 일단 공개는 한 거죠. 네, 공개는 한 거죠. 공개는 했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개를 안 할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벤츠 화재가 발생했을 때 중국산이다 했을 때 약간의 술렁거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파라시스 제품이란 걸 소비자들이 듣고 나서 하다못해 CATL도 아니네라는 어떤 논란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논란이 있기 때문에 공개를 안 하는 순간 소비자들은 얼만큼 자신이 없으면 얼마나 불안정하고 신뢰성이 떨어지는 배터리를 사용했으면 공개를 못할까 하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뭐 정부의 권고사항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공개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공개된 걸 보니까요, 차종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이제 배터리들이 탑재가 되어 있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안에는 뭐 중국산 배터리도 있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 이 우리나라에 이제 사용되는 이 배터리 중에 중국산 배터리의 비중은 어느 정도이고 뭐 그 수준이랄까요? 그건 어느 네네. 정도입니까? 일단 이제 우리나라만 보면은 당연히 국산 배터리 회사들이 많이 장착이 돼 있죠. 네. 근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말씀하신 CATL이 3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요. BYD가 22% 정도, 두 회사가 합해서 55%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자동차용 배터리로 생산되는 모든 배터리의 절반 이상을 중국의 두 업체가 커버하고 있고요. 한국의 K배터리 3사는 한 22% 내외거든요. 결국 5개 업체가 80% 가까이 커버를 하고 있고 파라시스는 한 10위권 정도니까 좀 미미했죠. 이 얘기는 뭐냐면 국내에서 발생한 화재 실제 이번에 벤츠 화재 건도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고 피해가 워낙 컸기 때문에 충격은 있습니다만 국내에서 2,600대가 판매됐고 전 세계적으로는 뭐 상당히 많은 차량이 판매됐는데 이번과 동일한 화재는 2건밖에 없었어요. 우리나라에서 한 건, 미국에서 한 건. 그러니까 피해 규모를 떠나가지고 불량률 또는 화재 발생률로 따진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전기차가 발생하는 만 대당 뭐 1.3대 수준을 넘지 않을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피해 확산 여부를 떠나가지고 품질 문제에 대해서는 전 세계에 판매되는 전기차의 절반 이상이 중국산인 거고 아마 60% 이상일 겁니다. 다만 예. 판매되는 모든 전기차의 절반 이상이 또 중국에서 소화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국 내에서 발생한 전기차의 화재, 사고 건수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게 우리가 중국산에 대한 불안감을 고조시키는 원인이고요. 오히려 중국 정부나 기업체들이 중국 내부에서 발생한 모든 화재 건 불량률을 공개를 하는 것이 오히려 중국산 배터리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결론은 일단은 어느 나라가 기술력이 떨어진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기술력이 그렇게 떨어지는 나라의 제품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이 팔릴 수는 없거든요. 다만 자동차에 사용되는 모든 부품들은 10만 개, 100만 개 중에 한두 개는 무조건 불량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불량이 났을 때 그게 어느 정도의 피해로 확산되느냐가 문제인데 이번에 뭐 청라에서 발생한 화재 건과 대비되는 게 금산에서 국산 배터리가 장착된 전기차도 화재가 났거든요. 네.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아마 배터리의 생산 불량이나 품질 불량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차량은 밖으로 끄집어내서 네. 완전히 소화시켰고 차량 형태가 유지됐죠. 네. 결국 화재 확산 지연 시스템이 적절히 작동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결국은 기술력의 차이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또 다른 권고사항 하나가 이제 모든 제조업체 전기차에 대해서 특별 무상 점검을 권고하기로 한 겁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조금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실효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자동차도 벌써 이제 전기차가 보급된 지 10년이 넘어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량품에 대해서 뭐 커넥터 파손이나 냉각수 유출 여러 가지 문제는 일상 점검이라고 볼 수 있고요. 배터리에 대한 이제 두려움이 가장 큰 상황인데 그런 것들은 일반인들이 일반 카센터에 가서 점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당연히 무상 점검을 통해 가지고 본인 배터리 화재 위험성, 손상 여부나 이런 부분들을 좀 점검한다라고 하면 전체적인 불안감을 가라앉히는 데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자, 그리고 이번에 사고가 나니까 많이 알려진 게 이제 충전율이더라고요. 이게 100%를 충전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고 하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드릴게요. 보통 이제 배터리 제조사에서 얘기를 하면
배터리는 20에서 80% 범위 안으로 관리해 주는 게 가장 좋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제작사들이 일충전 주행거리 가지고 마케팅의 전략으로 썼습니다. 한 번 충전하면 우리는 얼만큼 간다라는 거. 네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가득 100%로 충전하게 됐던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보면은 실제 자동차의 화재 건수로 엔진의 기관별로 비교를 하면은 하이브리드 발생률이 훨씬 높아요. 근데 피해가 크지 않죠. 왜냐하면 하이브리드는 자율적으로 배터리를 적정 수준에서 충전 방전을 거듭하면서 완전히 소각하거나 100% 충전을 안 하거든요. 결국은 중간 단계의 충방전을 반복하는 것이 배터리 안전에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논문들도 나와 있습니다. 네. 최근에 어쨌든 이렇게 좀 큰 사고가 나다 보니까 뭐 지하 주차장에는 전기차가 들어오면 안 된다. 네네. 앞으로 뭐 충전소는 지상에 설치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해결 방법이 있다고 보십니까? 향후 설치되는 충전기는 지상에 설치하는 거는 뭐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지하의 충전기를 모두 지상으로 끌어올린다. 이건 좀 과한 어떤 반응이고요. 왜냐하면 지하 주차장에서 가능한 한 100% 충전을 안 하고 90%만 충전을 한다라든지 그리고 급속 충전보다는 완속 충전을 가능한 한 이용을 하고요. 왜냐? 급속 충전을 이용할 경우에는 덴틀라이트 현상이라고 전극에 침전물이 자라면서 전해질막이 파괴되는 이런 어떤 현상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결국 배터리의 노후화가 문제라는 거죠. 이런 어떤 제한 조건들을 거는 게 좋은데 이게 반드시 지하 주차장에서 무조건 금지시키기 위해서 뭐 PLC라는 이런 장치들을 달고 이럴 필요가 없고요. 각종 특허 기술이나 아니면 충전기마다 고유 번호가 있습니다. 제가 전기차를 충전하려고 가면 그 고유 번호를 입력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입력을 하는 순간 커넥티드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자동차 제조사에서는 국토부에 신고되어 있는 그 충전기의 위치가 파악이 되겠죠. 그럼 이게 네. 지하 주차장 거다 하면 자동으로 80%만 충전되도록 한다라든지 네. 또 하나 최근에 나온 어떤 기업체의 특허 같은 걸 검색해 봤더니 GPS 신호를 이용해서 차가 지하로 들어가면 무조건 80%만 충전되게 되는 특허들도 있더라고요. 좋네요. 이런 특허 기술이나 방금 말한 것들은 플랫폼에서 소프트웨어만 업데이트하면 네. 해결이 되거든요. 이렇게 막대한 비용이 들지도 않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처음에 이제 전기차 포비아라고 이야기를 할 네네. 정도로 어쨌든 지금 전기차를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이나 또 혹은 내 옆에 차가 이제 전기차일 경우에 굉장히 좀 불안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전문가분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으신지 한 말씀 듣겠습니다. 예, 친환경 자동차 정책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2050년 넷제로를 위해서는 무조건 진행돼야 되고요. 전기차 외 대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러한 어떤 공포가 확산되는 것은 전기차나 배터리 산업에 분명히 안 좋은 상황일 거고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고 자동차 시장에 지금 전기차가 많이 쏟아져 나오고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일부 전기차를 적절히 관리해서 쓸 수 있다는 전문가들은요. 가격이 떨어질 때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매하려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과도한 어떤 공포심은 좀 불필요하다고 보고 적절히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법을 숙지를 하고 이용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호근 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